반갑습니다. 울팍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제 부모 아버지한테 에이펙까지는 지수가 상승을 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에서. 근데 일단 지수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중 협상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어 우리나라가 협상을 했는데, 한미 협상을 했는데 너무 좋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한미 협상이 결과가. 그래서 충분히 조금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100. 제가 이제 지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게 4100, 뭐 그 전에 영상에서 4300 정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 부분을 찍고 한번 조정이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여전히 조금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조정을 한 요 정도쯤에서 받겠죠. 낮으면 4000, 더 아니 높음 많으면 요 정도까지 조정이 오고, 그나마 한 4천 정도까지. 근데 어쨌든 지금 너무 좋게 나와서, 좋게 나왔고, 어 좋게 나와서 지수가 그렇게 상승을 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한미 협상 체결 결과에 따라서 현대차가 급등을 했어요. 현대차가 급등을 했는데, 제가 이제 현대차를 보유 중이기도 하고, 현대차 보유 중이기도 하고, 콜옵션도 제가 안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NXT에서 이만큼 튀었다. 제가 봤을 때 콜옵션이 지금 한 70 몇 프로, 한 80% 정도 수익이거든요. 한 장 시작해 보면은 800%, 아니 800%래. 200%에서 25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차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핵 추진 관련해서 그 딜을 났는데 승인이 떨어졌어요. 지금 이 새벽에 속보가 떴는데, 핵 추진 잠수함 관련주, 아니 잠수함 건조 승인,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딜을 놨는데 승인이 떨어졌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너무 잘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물론 우리나라의 국익에 완전히 이득이 되게 하기는 어렵겠죠. 왜냐면은 어쨌든 트럼프, 미국이 원하는 거는 자국의 이익이 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미국의 이익만 되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진 않고,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이었다. 그리고 외신들이 판단했을 때 굉장히 잘한 협상이다. 뭐 일본에 비해서도 객관적으로도 잘했고, 일본에 비해서 잘했다는 거는, 제가 누군가가 댓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군가 이제 댓글을 써놓은 건데, 영상에서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일본과 단순 비교해드림. 규모 일본 5,500억 달러, 한국 현금 2천억 달러 플러스 조선 1,500억 달러. 지불 기간 일본 일시 지급. 5,500억 달러를 일시 지급하는 건가 봐요. 한국은 10년간 분납. 1년 200억 달러 상한캡. 그러니까 최대 200억 달러래요. 10년간 분납이라는데 10년이 명확하진 않은가 봐요. 왜냐하면 최대 200억 달러, 2천억 달러면은 200억 달러, 최대 200억 달러면 10년 동안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최대 상한선이 그냥 200억 달러래요. 10년은 보장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최대 상한선이 200억 달러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해에 뭐 10억 달러씩 낼 수도 있다는데, 근데 그러면 10년간 분납이 전혀 아닌데, 뭐 어쨌든 뉴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00억 달러 상한이라고, 최대가 1년 최대 200억 달러라고. 그 제가 생각한 거는 10년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8년 동안 10억씩 내고, 10억씩 아니 한 3년 동안 한 50억씩 내고, 나머지 9년 동안 50억씩 내고, 9, 45,
나머지 1550억을 말년에 내야 되나 10년이니까 그런가 했는데 뉴스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상한선만 200억 달러다. 그러니까 뭐 10억씩 20년 동안 내도 된다. 10억 달러씩 20년 아니지. 2천억 달러니까 10억씩 200년 동안 내도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뉴스에서 그랬다. 그리고 투자 방법은 미국이 직접 정하는 결정에 따라서 해야 되고 한국은 한국이 알아서 투자처를 결정한다. 수익금 배분이 조금 그래요. 수익금 배분 일본은 1대 9인데 한국은 5대 5다. 이거 아마 일본이 1이고 아니 미국이 9면은 더 불리한 거잖아. 아마 일본이 9고 미국이 1이겠죠, 요거. 수익금 배분. 왜냐면 수익금 배분은 일본이 유리하다고 했거든요. 한국이 5대 5고. 뭐 그렇다. 댓글이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팩트가 맞는 것 같아요. 대충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잘했다. 한미 협상 체결이 잘 됐다. 그래서 현대차도 뭐 25%였던 거에서 15%로 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핵추진 요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만찬자리인가 거기서, 만찬자리가 아니라 회담자리인가 하여간 거기서 이제 트럼프한테 딜을 놨는데 트럼프가 오케이 승인이 떨어졌다. 핵추진 승인이 떨어졌다. 핵추진 감성 건조 승인. 뭐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13분 전이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장 현대차 관련주랑 뭐 핵추진 관련주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이 제가 이제 그 이상한 경제 전문가랍시고 정치를 외치는 사람들이 뭐 나라 망하라고 거세 지내는 건지 뭐 무슨 뭐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환율이 오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다. 물론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오르고 있는 게 맞으니까 맞는 건데, 그게 안 좋은 것도 맞는 건데,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니까 다른 나라도 다 그러냐? 다른 나라도 다 오르고 있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결국에 이건 뭐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몇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금리 요인도 있고, 미국은 고금리 상태니까 QT, 양적 긴장 상태니까 양적 긴축 상태여서 고금리 유지 기조라, 고금리면 이제 돈을 넣어두면 이자를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다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높아지니까 올라가는 거고, 달러 가치가.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거고, 그래서 환율이 인상이 되는 거고, 금리가 하나가 있고, 미중 무역 협상 과정에서 그 관세를 먹이는 나라들 있잖아요. 관세를 먹이는 나라들의 당연히 이제 미국은 이득을 보는 거, 관세를 먹이면은 어쨌든 수출에 제한이 되는 거니까. 그럼 다른 나라들, 관세를 받는 나라들은 영향이 받치니까 환율이 오른다. 그러니까 그 각국의 화폐의 가치가 약세가 된다. 그 점을 말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빼고 그냥 뭐 우리나라만 망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저는 팩트로만 얘기를 한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이게 달러 인덱스 차트예요.
이렇게 오른 거는 관세의 영향으로 오른 게 아니라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했어요. 금리 인하를 해서 오른 건데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이제 앞으로 한 요 정도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적어도 요 정도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100 이상은 무조건 오를 것 같은데 금리 속도를 봐서 뭐 점점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미중 협상도 중요할 거고 어쨌든 그렇다. 지금 약간 이제 고개를 살짝 돌리기 시작했다. 달러 인덱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됐냐? 한미 협상이 체결된 순간부터 하락을 했다. 하락을 시작했다. 그리고 한미 협상과 더불어 금리 영향도 미국 금리 영향도 있을 거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뭐 지금 이재명이 못하고 있다, 나라가 망하고 있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를 계산을 해봤을 때 2020년 3월 요 시점부터 윤석열 집권 기간이에요. 2025년 3월까지 계엄 때까지 여기가 이제 계엄 때까지입니다. 딱 여기 최고점을 찍었을 때. 그리고 2022년 3월이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여기까지가 이제 문재인 기간이고 문재인 기간에서 뭐 최고점이 한 1300? 요 정도였는데 이렇게 하락했다 요 정도였는데 윤석열이 되자마자 1450까지 찍었다가 다시 쭉 빠졌다가 계엄 기간에 다시 최고점을 찍었다. 2025년 12월 2024년 12월 20일이었나? 계엄이 언제였지? 12월 3일이네요. 12월 3일 1, 2, 3이었구나. 1, 2, 3 12월 3일 12월 3일이면은 요 정도쯤 되네요. 여기 계엄 선포날 급등을 싹 했죠. 급등을 싹 하고 해제가 이제 계엄 해제는 뭐 얼마 뒤에 됐는데 탄핵하기 전까지 탄핵 심판까지 그 기간들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게 계엄날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하고 아마 요게 이제 계엄 해제는 바로 됐고 탄핵 부결 이때 아마 부결이 나고 이때 이제 탄핵이 뭔가 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빠졌다가 이땐 또 뭐야? 어쨌든 이재명 정부는 언제부터야? 대통령 2024년 4월까지 당대표인 것 보면 4월 달부터나 아니면 5월 달부터겠죠? 여기가 이제 4월 달부터나 5월 달부터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는 쭉 하락했어요. 이게 환율이 하락했다가 이제 미중 그것 때문에 다시 오르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 추세가 깨지지 않을까? 깨지진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1300대로 빠지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무슨 환율이 올라서 지수가 올랐다. 그럼 환율이 윤석열 정권 때 이만치 올랐는데 왜 그땐 지수가 안 올랐어? 그렇게 따지면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되네. 완전히 다 엉터리 주장이네. 환율이 올라서 지수가 올랐다고 하는데 그럼 이때 왜 안 올랐냐고. 이때도 올랐어야지. 계엄 때 이때가 계엄 때인데 계엄 때 지수 개판 났었는데 왜 안 올랐냐고.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완전 엉터리였네. 그런 놈들이 무슨 경제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답이 없구만. 뭐 어쨌든 그렇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넘어가서 그렇다. 그래서 환율 말씀드렸고 환율이 좀 하락세를 맞을 것 같다. 그리고 현대차 오늘 보시면 되고 핵추진 잠수함 보시면 되고 엔디비아 관련 투자. 요건 이제 그 에이펙에 엔디비아 젠슨왕인가 잭슨왕인가 그 사람이 이제 왔어요. 와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갈 거고 AI 관련해서 할 거니까 AI 관련 투자
관련주들이 오를 건데 ESS랑 전력 설비를 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어요.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잔 다음에 한 8시쯤에 잔 다음에 조금 매매를 해선을 쭉쭉 리딩하고 매매를 하다가 다시 자서 새벽 3시쯤에 금리 인하 발표 때 일어났거든요. 금리 인하 때 제가 출렁할 것 같았는데 금리 인하 때 어쨌든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 리딩을 해드리고 다 수익을 봤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를 했다. 근데 그 파월이 말을 좀 그지같이 해서 뭐 12월 달에 추가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모른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 귀국하면 많이 혼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랬다. 그래서 지수가 하락을 나왔다가 다시 이제 신고가를 찍었다. 지수 자체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좀 자려고 했는데 못 잤는데 어쨌든 3시에 금리 발표가 하고 5시에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랑 나머지 하나 뭐였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알파벳 실적이 나왔는데 메타랑 구글은 안 좋게 나왔고 마이크로소프트만 오른 것 같아요. 올랐는데 실적이 좋았다. 그래서 관련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는 이제 어제 저녁에 올랐었는데 이것도 한 5% 올랐는데 뭐 때문에 올랐었지? 뭐가 있나 봐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는 아까 이제 보여드렸나? 아까 보여드린 것 같죠? 달러 인덱스? 얘기했네. 달러 인덱스가 그렇다. 인하를 발표를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조금 고개를 빼꼼했다. 상승의 여력을 보인다. 그렇다는 것은 환율이 다시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금도 이제 하락을 했다. 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금이 하락을 했다.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에이펙까지 상승을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전전전 영상에서 4100 그 전전 영상에서 한 4300 정도 갈 것 같다고 그쯤에 이제 좀 그거를 조정을 받을 것 같다 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너무 회담이나 결과가 좋아서 물론 이제 좀 이따 11시에 미중 무역 협상도 봐야겠지만 일단 지금 상태로는 어 조정 없이 4100 이상은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고 미중 무역 협상을 봐야 되겠지만 상황이 좋다. 예우가 좋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수가 오른 게 그들이 말하는 그런 뭐 환율이 하락하고 뭐 그런 거의 문제가 아니다. 2000년에서 2021년 2000년에서 2021년 2000년에서 2021년 환율이 저렇게 하락하는 상승하는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 그들이 말에 따르면은 환율이 올라서 지수가 올랐다는데 환율은 떨어졌죠. 2000년에서 2021년 그리고 2021년에서 2022년 3년 직전까지 2021년에서 윤석열 되고 나서 2023년 직전까지 1년, 2년, 3년 여기서부터 윤석열이구나. 어쨌든 여기서부터 윤석열이 되고 나서 쭉 빠졌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맞지가 않다. 여기서부터 여기 다시 또 상승했는데 2025년 초까지 다 하락하잖아. 반대로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지수랑 이거랑 같이 간다는 거는 전혀 그들의 말이 맞지 않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했다, 장. 뿅!